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리뷰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브루탈리스트를 보긴 했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솔직히 조회수가 낮을 영화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하고 리뷰하고 싶다는 의욕까진 생기질 않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선책으로 두 편을 후보에 올렸으나 둘 다 선뜻 손이 안 갔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몇 달 사이에 두 편이나 본 대만 청춘 로맨스의 리메이크를 또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꺼려지던 데다가 반응이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뒤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고, 멜로무비는 제목부터가 멜로인 와중에 당연히 영화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무려 10부작, 심지어 편당 3-40분도 아니고 1시간인 드라마라 좌절했습니다. 아니 왜 미키 세븐틴은 하필 금요일에 개봉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느니 집에서 편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 안 되면 중간까지만 리뷰하기로 결심하고 멜로무비를 봤는데 본의 아니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남았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도 편수와 시간을 줄이는 추세에서 멜로라는 장르로 10부작 드라마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걸 고려하면 감독과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에게 500억 없이도 이런 작품을 내주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힘겹게 눌렀던 것과 달리 제가 멜로무비에 집중하는 데는 채 3분이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중 한 명이 딱 어렸을 때의 저와 똑같았거든요. 멜로무비라는 제목 때문에 막연하게 한 연인의 사랑에 집중하는 줄로만 알았던 이 드라마는 뜻밖에도 영화를 중심에 놓고 시작합니다. 각 에피소드의 제목도 영화 속 대사를 가져왔고 주인공들도 영화와 밀접한 캐릭터라 최우식 씨가 연기한 고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과 단둘이 사는 동안 영화에 빠져들었다면, 박보영 씨가 연기한 김무비는 딸의 이름을 무비라고 지을 정도로 영화를 사랑한 아버지와 자랐습니다. 멜로무비는 이렇게 영화라는 매개체를 가졌으면서도 상반된 두 사람이 점차 가까워지는 드라마입니다. 저로 하여금 영화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던 시네마 천국의 토토를 떠올리게 한 고겸은 저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고 동생이 아닌 형이 있으며 어디서나 인기 많은 인싸라는 걸 제외하면 저와 닮은 점이 많아서 절로 몰입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고겸은 형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적적하고 외로운 시간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인생의 전부로 예찬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도 영화는 친구이자 부모님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고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영화에 대한 글을 쓴 걸 계기로 고졸인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한 것이나 영화판에 알짱거리다가 단역으로 출연한 것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전 모 영화의 스텝 겸 엑스트라로 참여했었는데 포커스가 다 날아가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겸보다 더 영화와 가까운 관계였던 김무비는 바로 그 때문에 영화를 싫어했고 자신보다 영화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영화판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아마도 혹사와 과로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을 것 같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애증이 커지자 도리어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영화 따위에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걸 자신이 직접 증명하겠다는 기이한 포부 때문이었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멜로무비에 호기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두 캐릭터의 설정과 대비가 흥미롭잖아요. 두 사람 다 영화와 가족의 상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그 여파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고겸은 상실로 커다랗게 생긴 빈 공간을 영화로 채우며 운명처럼 영화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반면, 김무비는 영화 때문에 결핍됐던 아버지의 온정을 다시 채울 수 없게 된 탓에 영화를 부정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영화를 미워한 걸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겸은 원한 구석 하나 없이 밝게 자라 만인의 시선을 받지만 김무비는 또 다른 상실이 안길 상처가 두려워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유일한 가족으로 헌신적인 삶을 산 형과 어머니가 있다는 것마저 닮았으나 영화와 삶에 대한 태도는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나 다른 고겸과 김무비는 결국 영화로 인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10중 8구 누구에게나 뻔하고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멜로무비는 사랑보다 우리 모두의 삶과 청춘이 띠는 보편성을 유리하게 전합니다. 주인공들보다 더 눈길이 가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있고 두 사람과 주변의 인물들이 나누는 일상은 슬며시 미소 짓고 흐뭇하게 보다가도 가슴이 아리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멜로라는 장르에 대한 제 편견을 깬 드라마라는 것에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나저나 고겸과 김무비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이 드라마를 보시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알고 보면 고겸과 김무빈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추측한데 고겸은 자신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똑같이 부모님을 잃고도 모든 걸 희생한 형을 위해 애써 아무렇지 않게 밝은 척하면서 살아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중반부를 지나면 고겸이 아무도 몰래 가지고 있던 작은 공포가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영화에 푹 빠진 이유조차도 냉혹한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의 도피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고겸이 힘들었던 시간을 재빠르게 지나가는 영화의 몽타주에 비유한 것, 일종의 체념으로 들렸고,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네모난 빛이라고 일컬었던 영화가 현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자신의 일상을 즐겁게 해주니 뭐 어떠냐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남모르게 덮는 밴드로 영화를 탐닉하고 있었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말이죠. 정반대로 김무빈은 자신의 상처를 굳이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확하게는 영화를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정에 굶주렸던 시절부터 작고 가여운 것에 애정을 줬다가 상실의 아픔을 겪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게 싫어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고 삽니다. 오직 그것에만 꽂혀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영화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으로까지 이어졌으나 김무비의 그런 마음가짐은 은연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영화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빼앗아간 영화를 미워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겸에게서 개인적인 교감을 느꼈고 김무비에게서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의 이런 대비와 조화가 종국에는 멜로무비가 어떤 드라마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건 안다는 누군가의 대사처럼요. 멜로무비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해 우리는이 떠오릅니다. 단순하게는 두 작품 모두에 최우식 씨가 출연했고, 내레이션의 사용이나 이 내레이션을 통해 두 주인공의 서로 다른 심리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각자의 입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등을 능동적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작법이 동일합니다. 제가 그해 우리는을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서도 바로 이 내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작가의 솜씨가 좋은 것과 별개로 남자의 심리를 캐치하는 시선이 남달라 호감이 갔습니다. 대개의 드라마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하나를 아예 배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우리는은 두 캐릭터가 균형을 이룹니다. 덕분에 시청자로서는 더더욱 깊이 몰입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역으로 양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엇나가고 있는 관계를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멜로무비의 각본도 같은 방식이길래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두 드라마의 작가는 동일인입니다. 이제 이런 타입의 각본은 자가복제로 볼 수도 있고 이 작가만의 특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력이 대단히 긴 분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그해 우리는 보다 멜로무비가 한결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멜로무비는 각 캐릭터에게서 공감이 가는 요소가 많아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삶과 사랑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진 작가가 고작 30대 초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을 줬고, 두 명의 주인공만큼이나 허투루 낭비하는 캐릭터가 없도록 쓴 각본은 이 드라마의 울림이 크고 얼리 퍼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멜로무비를 이미 보신 분이시라면 이 드라마의 숨은 주역이 고겸의 형인 고준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영화로 치면 고준은 황정민 씨의 그 유명한 수상소감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린 스텝입니다. 멜로무비의 고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항상 동생의 시점에서 함께 등장하는 역할에 그치는데, 간혹 고준의 시점을 보여줄 때도 고준이 아닌 고겸의 형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불평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고준은 고겸의 말 맞다나 살아야 해서 살고 정작 스스로 살고 싶은 의지라곤 없어 보였던 고준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한 번 더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도 따뜻한 대사도 없이 그저 외롭고 적막한 영화 밖의 세상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고준은 제 어머니와 겹쳐졌고, 형이 없는 집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 방황하던 고겸은 그 시절의 저를 오랜만에 기억에서 불러냈습니다. 아울러 죽음이 이상한 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한 고겸의 대사는 불행히도 제가 이미 뼈저리게 절감했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고준에게 고겸이 있었다면 김무비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무비의 어머니는 고준보다 적은 비중과 분량을 가졌지만 김무비도 시청자도 모르게 김무비의 성장과 변화를 꾸준하게 지켜보며 도왔던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던 이 어머니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김무비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이 자신을 알아줄 때까지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자애롭고 인자한 속내를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고겸과 김무비를 둘러싼 여러 캐릭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게 작가는 시청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만 같죠. 괴롭고 힘들어 아파 죽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도 넌 혼자가 아니야. 참 별거 없는 한마디지만 멜로무비에서 이 대사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는 도통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겸과 김무비의 이야기에서는 인간 발 없는 새를 투영해 볼 수 있었다면 고겸의 절친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홍시준과 손주와의 이야기에서는 남자 발 없는 새의 과거를 봤습니다. 당연하게도 홍시준의 관점에 감정을 이입하게 됐는데 마치 사랑 노래를 들으면 다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사연이 마침내 밝혀질 즈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늘 불안에 휩싸였으면서도 행여나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서워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저를 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웬만하면 엇나간 커플이 다시 이어지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는 제가 멜로무비에서는 제발 또 한 번의 기회가 홍시준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비록 드라마에서도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랑 따위가 왜 필요하고 소중한지는 알게 됐습니다. 어떤 아저씨께서 사랑은 그 자체로 완성된 거라고,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건 참 운이 좋은 거라고, 끝내주는 사랑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픈 건 변함없지만 이 와중에도 얼빠의 본능은 어디 가지 않아서 전소니 씨가 너무 예뻤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볼 때는 불가피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멜로무비에서는 진작부터 그 미모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박보영 씨와 일상에서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다른 어떤 배우보다 잘하는 최우식 씨가 알콩달콩 지내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지다가도 전소니 씨가 등장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봤습니다. 한편 고창석 씨가 연기한 마성우 감독은 이 드라마의 진정한 꽃이니까 혹시 보실 거라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멜로무비가 말하길 멜로는 가장 다정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부디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